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부분 일람 출급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람 출급이다, 기한부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는 뭘 기준해서 신용장을 어떤 기준으로 뭘 기준해서 신용장을 요 두 개로 나눴느냐? 이거는 대금의 지급 시기예요. 자, 신용장 방식은 기본적으로 외상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후불 거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용장 방식일 때, 더 넓게는 우리가 무역 거래할 때 선불, 후불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선적이에요. 선적. 일반적으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개 선적 기준이다. 그래서 선적한 다음에 돈을 받으면 후불이고요. 선적하기 전에 받으면 선불이에요. 근데 신용장 방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후불이라고 그랬죠. 그쵸? 왜요? 셀러 입장에서는 계약한 다음에 신용장 받고 그 다음에 선적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셀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적 후에 선적 서류와 환원을 은행에 제시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셀러 입장에서 신용장은 후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람출급 보통 그냥 at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at site 와 유산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외상 수출 대금을 비록 외상이지만 셀러 입장에서 회수하는 시기가 언제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적한 다음에 바로 회수하는 거는 SIT. 그 다음에 선적 후 일정한 기한이 지난 다음에야 대금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선적 서류만 미리 보내주고 선적한 다음에 선적 서류와 환원을 미리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돈은 일정 기간 후에 여기서 얘기하는 일정 기간 후에라는 거는 뭐냐면 셀러 바이어가 미리 합의된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30일이 됐든 45일이 됐든 90일이 됐든 180일이 됐든 어쨌든 셀러 바이어가 합의한 기한 내에 아니면 합의한 기간이 돼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용장. 이거를 기한부 신용장. 우리는 보통 유산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SIT와 유산스 차이는 뭐냐? 둘 다 외상은 외상인데 셀러 입장에서 선적한 다음에 바로 받느냐? 아니면 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느냐? 요 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이지만 셀러하고 바이어가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외상이지만 신용장 방식으로 하자. 근데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데 내가 선적한다면 바로 은행에 청구를 하면 은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 그래 알았어. 내가 먼저 선적한 다음에 선적서를 먼저 보내줄게. 그럼 너는 선적서를 받고 은행에서 일단 바이어 너는 찾아가서 물건 찾고 일정 기간 후에 입금해. 그래도 돼. 라는 게 바로 유산스라는 거죠. 유산스.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자라고 얘기하면 셀러하고 바이어는 반드시 SIT냐 유전스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산스다 그러면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다. 이것도 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당연히 SIT가 좋겠죠. 그쵸? 외상값을 빨리 받는 게 좋으니까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외상이거나 뭐 아니면 돈을 꿔줬거나 가능한 한 빨리 받으면 좋죠.
근데 외상으로 물건 산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이렇게 텀을 두고 일정 기간 후에 갚는다 그러면 물건 팔아가지고 갚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서 야, 너 나중에 내가 전화하면 바로 갚어 하고 야, 내가 전화한 다음에 전화 받고 3개월 내에만 갚으면 돼. 어느 게 좋아요? 3개월이란 기간을 주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물건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장사할 때 미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한부 같으면. 자, 여러분들은 자꾸만 셀러 입장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수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상대방 공급자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디올에서 화장품을 수입한다. 10억 원어치를 수입하는데 크리스찬 디올에서 야 일단 물건 내가 보내줄게. 그 대신 물건 받고 3개월 내에만 입금해 라고 하는 거하고 야 바로 입금해야 돼. 물건을 내가 먼저 보내겠지만 너도 물건 받을 때 바로 입금해야 돼 하고 어느 게 좋아요? 아니 당연히 크리스찬 디올 딱 받아가지고 3개월 후에 만약에 입금할 수 있다면 팔아가지고 입금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억을 내가 준비를 안 해놔도 되는 거고 그쵸? 만약에 바로 입금해 그러면 에이 선적한 다음에 내가 입금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기간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준비해 놨다가 그쵸 물건 받고 그쵸 받을 때 돈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면 S사이트는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S사이트 LC도 외상인 건 맞지만 사실은 바이 입장에서 외상도 아니야. 그쵸? 왜요? 내가 물건 찾을 때 돈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 물건 값을. 그쵸? 근데 다만 한 가지 좋은 건 뭐예요? 돈 떼일 염려는 없다는 거지. 선적한 거 확인한 다음에. 그쵸? 선적하고 확인돼야만 그 다음에 서류 찾을 때 선적해야만 서류가 나오는 거고 서류 찾을 때 그때 돈 주면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딱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러 입장에서는 S사이트는 뭐냐? 선적한 다음에 바로 입금할 수 있는 신용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어하고 신용장 방식으로 이번에 결제해줘 라고 얘기할 때 S사이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선적한 다음에 그 다음날 선적 서류 갖고 은행에 갖다 주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기한부 신용장이라는 거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언제까지만 하면 돼. 그런 거라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LC 거래니까 LC만 오픈해주고 나면 셀러가 선적한 다음에 선적소리하고 환원을 은행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바이어 입장에서 S사이트를 했다. 그러면 선적소를 받아오려면 입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 대금을 딱 준비를 했다가 입금을 해야만 선적서를 받아올 수 있고 그래야만 물건을 통관해서 찾아가지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한부 신용장이다 그러면 만약에 기한부 신용장인데 선적 후 90일 이내에 입금이다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수입상의 은행에서 개설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야 선적서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때 은행에 그냥 딸랑딸랑 가가지고 은행에서 제출한 서류에다 사인만 하면 돼. 그 서류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보니까 너 셀러하고 90일 내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너 90일 딱 계산하면 몇 월 며칠이야 그때까지 입금해 약속하지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다 사인만 해주면 돼. 그럼 바로 서류를 내준다고요. 그럼 바이어는 그 서류 갖고 통관하고 물건 찾고 기한 내에 입금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기한부 신용장이다.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기한부 신용장이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셀러가 아니고 바이어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원자재를 사온다? 근데 90일짜리 텀을 뒀다? 그러면 빨리빨리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물건 만들고 팔고 90일 내에 입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나 기자재 값이 기계 값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거 고차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신용장은 지급 기일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여러 셀러 입장에서는 대금을 회수하는 기일, 바이어 입장에서는 선적소를 찾을 때 대금을 즉시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느냐 셀러하고 약속한 기간 내 지급하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에 보면 딱 써 있어요. 예, 사이트라고 써 있든지 아니면 at 뭐 90 days after shipment, shipping date 이렇게 써 있든지. 예. 유산소란 말은 잘 써 있지는 않아. 이 단어 자체는 그냥 길이 써 있어요. 대개 보면. 예. 그래서 셀러하고 바이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바이어가 합의한 계약서에서 합의한 그 기간이 그대로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SIT냐 유산쓰냐 이거는 셀러 바이어가 계약할 당시에 미리 정하는 거다. 정한 대로 그 다음에 신용장에 보면 써 있다. 40 몇 번 항목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항목을 봤을 때 사이트라고 써 있을 때는 우리가 맞아. 내가 바이어가 약속한 대로 사이트로 써 있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선적한 다음에 바로 매입 들어가면 은행에서 바로 돈을 준다는 거지. 기한부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요. 선적한 다음에 선적서를 갖다 주고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기한부 신용장이라도 만약에 이제 뱅커스다. 뱅커스라는 게 뭐냐면 그 이자를 이제 바이어가 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허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90일짜리 만약에 유산세에 지었다. 근데 이자는 바이어가 내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셀러가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을 선적한 다음에 90일 동안 기다렸다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SI딱 똑같이 은행에다 서류 갖다 주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90일 먼저 선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를 바이어가 낸다. 그렇게 하고 약속을 했으면 신용장에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자는 바이어가 낸다.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뱅커스 유산스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유산스 이자는 뱅커가 낸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바이어가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써놨어, 뱅커스라고. 뭐 어떤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이게 바이어스 유산스다. 그럴 경우에는 셀러 입장에서는 S사이트하고 동일하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어렵나요? 예,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예. 또 한번 정리해드리면 셀러 입장을 본다면 선적한 다음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이어하고 약속을 했다면 신용장에 그렇게 딱 지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대금 지급 시기 해가지고 사이트. 예. 그렇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이어의 편의를 생각해서 바이어가 아씨 나 돈도 없는데 물건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입금할게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다면 오케이 유산스 90일 180일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다리겠다 우리 쓰니까 선적한 다음에 기다렸다 받아야 된다. 그러나 다만 협상을 할 때 90일짜리 유산스로 하자라고 합의가 되면서 그 대신 셀러 입장에서도 야 나도 빨리 돈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자를 네가 내는 그 뱅커스 유산스로 하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바로 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자도 90일 동안의 이자도 바이어가 나중에 자기가 선적서를 찾을 때 같이 내게 돼요. 근데 물론 바이어는 90일 이상 쓰면은 일단 대금은 90일 있다 갚는 거예요. 입금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괜찮죠. 뭐 이자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그러나 그 물건값 그 큰 돈 뭐 10억, 20억, 100억이 됐든 어쨌든 그거는 안 든다. 물건 팔아가지고 갚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신다면 에이,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설명이 부족했겠죠. 자,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일람칠급 이런 말 안 쓴다 그랬어요. 에사이트 영어로 해요. 영어로. 영어로. 일람칠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이트냐 아니면 에사이트냐 아니면 에사이트엘시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에요.
사이트냐, SIT냐, 아니면 SITLC냐 같은 말이에요. 경우는 그러니까 셀러 바이어가 SIT로 합의했으면 예, 신용장에 보면 SIT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매입은행이 지급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입은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한국인은행이잖아요. 여러분들 주거은행 대개는 여러분들에게 지급은 여러분들이니까 수출상에게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그러니까 즉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다른 책도 다 이렇게 써놔서 저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로 거스리면 혼나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기 훨씬 쉽죠, 이 말보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 설명을 안 듣고 뭐 다른 책들을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갖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돈은 언제 받는 거야? 아씨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한부 이 말도 안 써요. 유산스 어떤 분들은 뭐 발음은 유전스 어떤 분들은 유산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그 본토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 보면요, 이거는 그 유잔스, 유선스 그 가운데 발음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유선스, 유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유산스는 환원 지시 일정 기간 경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SIT는 즉시 예. 그 다음에 유산스는 일정 기간 후 일정 기간은 누가 정하느냐? 셀러바이어가 정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SIT인지 유산스인지도 셀러바이어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분할 신용장이 있는데 이건 기억하지 마세요. 아주 생각도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한 유산세에는 셀러스 유산스와 뱅커스 유산스가 있다. 이때 뱅커스 유산스라면 뱅커스 유산스가 뭐예요? 셀러스 유산스 바이언스 이건 뭐 차이냐면 셀러스 유산스는 유산스인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이거는 셀러가 낸다는 거고 어떤 기간이요? 빨리 받았을 때 기한 전에 받고 싶다 그러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셀러가 내는 건 셀러스 유산스, 바이어가 내는 거는 바이어 아니고 바이어 대신해서 지급하는 사람이 은행이니까 뱅커스 유산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뱅커스 유산스일 때는 일람출국과 마찬가지로 즉시 매입이 가능하다. 근데 셀러스도 이자만 여러분들이 부담하면 그것도 뭐 즉시 돈 받아올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예, 너무나 쉽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해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냥 같이 웃으시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또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예, 틈나는 대로 예,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라. 가봐라. 예. 기독교에서는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 막 소문내는 거. 그렇죠? 갑시다. 교회 갑시다. 예. 유튜브 보러 갑시다. 예. 전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제가 힘이 더 나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유튜버 아니에요. 막 수백만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 여행하는 그 빠니보틀이나 뭐 먹방하는 찌양이나 그렇죠? 아니면 곽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아무리 같이 해가지고 뭐 이게 조회수가 뭐 10회가 되든 100회가 되든 심지어는 1000회가 되더라도요. 1000회가 상관없는 근데 저는 뭐 10몇 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기억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